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 해커들이 SK텔레콤을 해킹한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싹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가 가능하고요. 투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디지털 신분증이 있으면은 선관위에서 이제 그거 디지털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가짜 신분증 만들어 가지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제 가짜 신분증 만들어 가지고 몇백만 명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쇼핑하죠. 우리 온라인 쇼핑, 휴대폰으로 모바일 쇼핑 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폰이 한 개가 더 생기니까 내 폰으로 하든가 기존에 하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도 SK텔레콤 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아마 이 사람들 신원 다 노출된 것 같고 주고받은 문자나 정보 전부 다 유출된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해킹 당했대요. 그 지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 돈 안 먹은 사람은 뭐 김문수 후보밖에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하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그 디지털 신분증 그거는 인정해주지 말고 플라스틱 신분증을 사용하자. 그것만 인정하자. 뭐 그런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보고 뭐 김문수 후보한테 뭐 몇백만 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요. 제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중국하고 SK하고 최태원하고 중국 문재인이 이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SNS로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반중 뭐 토크 콘서트, 이런 뭐 탈도 뒤집어 쓰고 반중 국제 세미나도 하고 뭐 그랬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그 건국 과정을 북한에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굶겨 죽이는 거죠. 그동안은 제 사비로 했는데 이제는 뭐 마이너스 통장도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대북 방송 하는데 또 힘을 쓰고 반중 이런 것들 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폭로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중국에서 아마 저희를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 이 해킹을 지금 중국 해커들이 했다, 지금 이래 나오고 있고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된다. 유신 코드 유출됐고, 이거는 집 대문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단말기 코드가 유출됐다. 이거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대문 비밀번호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두 개 다 유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기존에는 유신 코드만 유출되고 단말기 코드는 유출 안 됐기 때문에 복제폰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과기부하고 합동조사팀이 들어가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SK가 신고도 늦게 했고 발표가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뢰성과 저하가 됐고 한마디로 싹 다 틀린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심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사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통신사를 바꾸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 분석은요, 사전에 내부의 망을 열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SK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방송 뒤쪽에 보면은 중국하고 SK 최태원하고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저희가 나오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SK 해킹이 3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국가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데 감염 서버가 5대에서 23대로 늘어났고요. 이거 뭐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피해가 늘어나요.
가입자 식별번호 IMSI와 인증키 등 정보 내용을 포함한 25종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암호화를 안 해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암호화를 안 해놨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틀린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자동 계좌이체 그 계좌번호도 틀렸을 거고, 주민등록 사본 내죠. 그러면 그 신분증 사본도 틀리고 했으면 그 정보 가지고 복제폰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은행이든 뭐 이렇게 온라인 저기 은행 뭐 그거 다운받을 수 있고 뭐 그래가지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예, 기술적으로. 저는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밀번호 뭐 은행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암호화폐 비밀번호 이런 것도 아마 핸드폰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넘어간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는 암호화폐도 그 다 틀릴 수가 있고 돈 싸그리 다 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했으면 중국이 지금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악성 코드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안 심었냐? 이거 저기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악성 코드를 심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요, 이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나주로 옮기고 거기다가 전부 다 비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왔다 갔다 들락달락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거기다 국정원 출신을 갖다가 뭐 국정원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막 반발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3년 전 악성 코드를 심어가 조직적으로 SK텔레콤 해킹을 했는데, 지금 장기간에 걸친 해킹 시도에도 특별한 금전 요구도 없고 뭐 이거를 어디 뭐 다크웹에 올려가지고 돈을 받고 정보를 판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지금 해군, 해경, 공군, 육군,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등 이 대부분 SK텔레콤 씁니다. 제가 왜 아냐면 제 친구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런 쪽에 다 장교들이야, 장교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그 011을 썼다고 옛날부터. 왜냐면 011이 바다에 나가면 잘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배 탈 때는 011을 썼다고. 011. 011이 SK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낸 정보 가지고 가짜 신분증 만들어 군부대 침투도 가능하고 국정원, 경찰 등 침투도 가능하고요. 중국 간첩이 한국 가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모든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단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SK를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키지 않으면 미국에서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짜고 했다고 뭐 그렇게 의심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아무튼 간에 중국은 한국하고 미국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런 거를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텔레콤 해킹이 왜 12월 3일 이전 기록은 싹 다 지워졌는데 12월 3일 이후 기록은 못 지웠는가? 이거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할 때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그 연수원에서 중국인들 간첩 뭐 몇십 명을 미국의 비밀공작팀이 잡아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뭐 가짜뉴스다 어쩌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2월 3일 이후 기록은 못 지웠는데 그 전에 기록은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예. 이건 단순한 금전 목적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 지속 침투에 무너진 SKT 보안, 전 국민급 데이터 흔들, SK텔레콤 해킹, 통신망 붕괴, 정부 대응은 총체적 부실. 자, 국민의힘은요, SK텔레콤 해킹 사태, 적성국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이게 추적 조사해가지고 전방위 확대해야 된다. 그랬고요. SK텔레콤 해킹은 최악 중 최악이다. 기업 문 닫아도 안 이상하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안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적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걔들이 쓰는 예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썼대요. 지금 거의 한 2,500만 명인가 2.5배 이상 그 가입자 수는 많은데 예산은 KT의 절반밖에 안 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이 털렸으면요,
선관위, 한국의 중앙선관위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국정원 투입해가지고 선관위도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국민들 금융재산, 암호화폐 등이 중국에게 다 털릴 수 있고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가가지고 즉각적으로 중국하고 인터넷망 단절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한국의 통신 서버를 해킹할 나라는 중국하고 중국을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북한 둘뿐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최태원하고 문재인, 중국, 이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최태원이가 문재인 때 많이 컸어요, SK가. 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한동훈이가 태블릿 PC를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뭐 했는데, 그때 SK텔레콤의 그 태블릿 PC가 뭐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그게 SK텔레콤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그 변희재 대표가 그래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거의 8년, 9년을 법정에 끌고 다니고 감옥에 몇 년 집어넣고 하니까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못해가지고 SK한테 뒤집어졌죠. SK가 반도체 1등으로 올라갔어. 어쨌든 간에 SK하고 문재인이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러면서 SK의 경쟁사였던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고 19개인가요? 17개인가요?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또 항소하고 해가지고 2심 3심 질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무죄 나왔지. 그러고 그 양승태 대법관도 뭐 47개인가요? 43개인가요? 그 전부 다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때 이 검사들 뭐 한동훈이하고 이 뭐 어쨌든 뭐 SK하고 지금 엮여가지고 삼성 죽이는 작업을 했다고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재명을 또 만나고 다닙니다. 뭐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뭐 예방하는 거는 그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넥타이 색깔이나 양복 색깔 이런 걸 보면요. 이거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상당히 기분이 찢어집니다. 기분이 찢어지고 기분이 찢어져요.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 5단체 간담회 뭐 이런 것도 열어줬네. 이거는 최근 일이죠, 최근. 자, 그럼 SK가 어떤 회사인가 보니까 중국 경제 실세 만난 최태원 중국 내 투자 지속 추진 이게 작년 4월 30일 기사고요. 작년 5월 16일 날은 해군 장교 출신 최태원 차녀가 결혼했는데 상대는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최태원 차녀가 베이징대를 졸업을 했고요. 작년 11월 5일날 최태원 회장이 다음 달 방중을 추진한다. 중국 경제사령탑 허리펑을 만날 거다 이랬는데 이때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다 나왔고 그리고 당선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죽인다고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중국에 또 투자하러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그 딸이 미국의 FBI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던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창업주가 미국에다가 중독성 마약을 유통하고 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을 중국으로 다 송금을 했어. 그런데 이 최민정 씨, 최태원의 딸 최민정 씨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만나서 회사를 이렇게 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 최민정 씨는 중국계 남편의 중국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중국 학교 졸업을 했다. 중국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SK하고. 자,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시크릿 에이전트 킹스맨. 여기를 보면 전 세계 지구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악당의 휴대폰 유심칩을 무료로 수억 개를 나눠주고 인공위성으로 특정 주파수를 발신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막 죽이려고 막 그래. 그런 게 나온다. 서로 총싸움하고 뭐 해가 서로 죽이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전파가 끊기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싸우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막 내전 터지고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하니까 이 전자파를 쏴가지고 사람을 조종했다.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런, 뭐,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SK텔레콤이 유심 막 나눠줬죠. 근데 그 유심 중에는 중국 거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 그 유심에다가 뭘 심어놨을지를 모르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통신사들 4G까지는 화웨이 장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특정 주파수를 쏘면은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코땡땡 그 전염병 그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무슨 뭐 전파가 잡힌다더라, 뭐 내 몸이 갑자기 뭐 자석이 붙는다더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런 특정 주파수가 이렇게 쏘아지면은 그 5G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김문수를 투표하러 가가지고 뜬금없이 저기 이재명이를 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기술,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전파로 이렇게 마음을 조정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인터넷망을 그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정해가지고 뭐 중국인 누구한테 뭐 몇천만 원 쏴라, 이런 거를 뭐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쇼츠가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요. 제가 영상을 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투표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요. 실제 사연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김포 한 공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인들이 몇십명이 모여있길래 공장 근처 편의점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오니까 중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지만은 테이블 위에 남겨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인 근로자들 한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투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투표 방법 안내 제목에 중국어 책자와 특정 후보 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영주권자가 아니었고 투표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투표하도록 교육받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불법 행위를 조직한 거죠? 하고 경찰 수사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수사팀장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야,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약속하고 부정선거에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수법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단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강력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사연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연. 저희가 이런 거 까발리고 하니까 문재인 때는 저를 구속시키려고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수갑 채우고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 끌고 가가지고 하룻밤 재우고 뭐 거기서 뭐 구속영장 친다 하더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뭐 타라오 박사님, 고전창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트위터로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 구속영장은 못 치는데 재판장에 한 2, 3년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폭로하니까 다른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은 이런 거 폭로 안 하잖아요. 저희는 계속 추적하고 하니까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애들 장난치네 하고 저희가 심어놨던 데이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저를 고발한 것 같아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7년 동안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광고비가. 자, 그러면 왜 2022년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SK텔레콤에다가 중국 애들이 그 해킹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심었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안 심었냐? 2017년 6월 23일 날 문재인이가 5월 달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IT 같으면 대전으로 이전을 하지, 나주 같으면 그 광주에서도 한참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KTX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거기는 차로 가기도 힘드니까 오지 마라는 이야기지. 그 시골에 박아놓고 뭘 했겠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김석환 씨를 2017년 11월 10일 날 임명했는데, 이 사람의 양력을 보면 부산대 무역학 박사고요, 학사고 동아대 언론홍보 대학원 석사를 언론학으로 했습니다.
동의대에서 문학박사를, 언론학 문학박사를 받았고, 동서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초빙 교수를 했고요. 부산방송 대표이사, 부산 MBC 보도국 기자, 언론인을 갖다가 전국의 인터넷망을 감시를 하고 해킹을 막아야 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에다가 임명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부 인사위원회 인사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장관에게 추천하면은 장관이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그러면 과기부의 국장, 뭐 과장, 국장, 뭐 차장, 장관, 차관 뭐 전부 다 한 패거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신임원장 선임했는데 2021년 1월 8일이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사하고 서강대 정치외교학 석사, 서강대 정치외교학 박사, 서강대는 또 예수회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외교학 하던 사람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요. 신분 세탁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 그 학회의 부회장이 되고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아니 인공지능도 모르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씁니까? 누군가 써줬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 해킹 공격받고도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2023년 5월 3일 나왔고요. 올해 1월 10일자 기사는 용산에 선관위 보안점검 방해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국정원 실무진 소환 조사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부 SKT가 한 팀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서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막았죠. 그래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두 팀이 들어갔어요. 두 팀이 들어가가지고 서버를 100% 조사한 것도 아니고 5%만 조사했는데 비밀번호가 1, 2, 3, 4, 5였고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점수가 37점인가요? 그거밖에 안 됐다. 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왜 선관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투입을 시켰을까요? 이 국정원이 뭘 보는지를 자기 편을 집어넣어가지고 국정원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려고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편이니까 집어넣었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갖다가. 전라도 나주로 보내면은 그 똑똑한 인터넷 IT 박사들이 대전 밑으로 내려갑니까? 전부 그만두고 나가면은 운동권 출신들을 갖다가 거기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애들 뭐 들락달락거리면서 신분 위조해가지고 들락달락거리면서 다 정보 빼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해봐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인터넷진흥원은 대전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중국 베이징서 2시간 버스 타고 투표소 오픈런, 벌써 118개국 재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투표용지 인쇄가 벌써 우리 단일팀 만들고 후보자 단일화하고 뭐 그런 거 하려면 투표용지 언제부터 인쇄 들어갑니까? 5일부터 인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벌써 지금 이렇게 인쇄가 나오면 13일 전부터 투표를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선관위 사무총장 사전투표지 직접 날인 하게끔 돼 있는데 실무상 어려워서 이 사전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는 거를 그냥 프린터로 하게끔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사람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는 이 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됐는지 보고 파지가 아닌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도장 찍어주라는 건데, 도장 찍는 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실무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선관위가 전부 다 이게 다 한 패거리란 이야기야, 지금. 과기부, 선관위, 지금 SK텔레콤, 인터넷진흥원, 얘들이 한 패거리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돼. 자,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7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부정 채용했다. 그리고 중앙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 부패원팀이었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는 가족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선관위가 10년간 878건 채용 비리가 적발됐는데 감사원이 32명을 중징계 요구했습니다. 특혜 채용, 점수 조작,
무단결근, 선관위 개혁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북한 해킹 공격받고도 선관위 국정원 보안 컨설팅 거부했다. 북한 해킹 논란 선관위 지난해 사이버 공격 4만 건 당해 2023년 5월 24일이면은 2022년에 사이버 공격을 4만 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재인 쪽 애들이 있을 때 4만 건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해킹 당했는지, 자료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르지.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관위, 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하다. 이게 2023년 10월 10일자 기사고요. 중앙선관위 직원 해킹 당했다. 업무용 PC 정보 털렸다. 이게 작년 4월 3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고 나가지고 해킹으로 선거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선관위가 사실상 그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4월 3일 날 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짓말이죠.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 주장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와 국내 거주 국민 투표 수가 별도로 집계되도록 돼 있었는데 해킹 이후 선관위가 이거 복구하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국내 거주 국민 투표 수가 합산되도록 이거를 바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거 직접 나서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 이 시스템을 확인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재외국민 투표가 빤하잖아요. 숫자가 얼마인지 그러면 한 100만 표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재외국민에서 갑자기 200만 표, 300만 표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늘 한 100만 표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150만 표가 나왔다, 200만 표가 나왔다 하면 이거 부정선거인지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합해버리면은, 이게 어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한국에서 많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 팀에서 한번 선관위의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요구를 해야 돼.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기자회견을. 자, 그런데 SK텔레콤이 털리고 선관위가 절대로 우리는 해킹 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 했는데 해킹되고 복구를 하자마자 국내외 투표자 수를 이렇게 합해버렸다, 뭉뚱그려버렸다. 이거는 거대한 공작이 이미 사전에 짜고 치는 공작이 벌어진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영국 선관위가 중국 해커들한테 해킹 당해가지고 4천만 명의 신상정보가 털렸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수개표 하고요, 전자개표기는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독일, 프랑스 사람들은 선관위는 바본가요? 그리고 프랑스는 부정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속보이는 투표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불투명 투표함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봉인지를 뗐다가 붙이면은 자국이 남는다고 하는데, 붙였다가 떼면 자국이 남는다고 하는데, 막상 붙였다가 떼면 표시가 안 남아서 문제입니다. 야, 1,000원짜리 청태부도 붙였다가 떼면은 자국이 남는다고.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트위터를 보면요, 이 SNS를 보면은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센터 폴 시큐리티 폴리시에서 한국 선관위에 국제선거감시단 참관을 요청했는데 선관위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든창 변호사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죠. 이 사람이 내 친구들이 선거 모니터링을 하러 서울로 가고 있다. 선관위가 거부해도 한국 간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뉴스가 한국의 차기 대선 99%가 부정선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SK텔레콤하고 중국하고 이재명, 문재인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선관위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과기부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까발리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저희 잡아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광고비를 다 끄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구속영장 치고, 수갑 차고,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오고 재판장에 2, 3년 끌려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여튼 자발적 구독률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작년에 출판기념회 할 때 여기 와서 축사를 해줬습니다.
저자 안재철 대표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라 그러고, 청계천 옆에 보면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에서 지금 6.25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신한은행으로 16만원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이거 김문수 후보한테 책임지고 나서라고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정부가 하든 말든 간에, 야,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이버 부정선거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단 선거 끝나고, 이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끊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요, 전 국민이, 쳐다보게 될 거고, 그 중에서 SK텔레콤, 회원들 중에서 뭐 수백만 명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아탈 겁니다. 중도가. 아마 이거 선거판이 이걸로 그냥 갈라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팀, 뭐 국민의힘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압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가 나서라, 김문수가 나서라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